오늘 시간에는요, 건강기능식품이 그럼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본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10년 전에 첫 암의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건강에 영양소가 중요할까? 10년 전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그때 개념은 뭐였냐면, 질병과 노화의 원인으로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그죠. 유전적인 요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어떤 질환이든지 유전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그 병이 유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때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사실 우리가 암을 공부하면서 외적인 환경과 또 내적인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건강 강의할 때도 외적인 외부 독소, 음. 그 다음에 내적인 내부 독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외부 독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바로 뭐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식생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만 잘 관리를 하면 어쩌면 이 만성 질환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암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죠? 또 못 빠졌노? 이런 거 그죠?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있는데 이 만성 질환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서 이 영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독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했지만 사실 이 독소라는 거는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성화된다는 이야기죠. 네. 몸이 산성화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산성화되는 것 때문에 이 산성화는 우리 DNA 베이스에서도 산성화되고 세포막도 산성화되고 음. 그 모든 부분에서 산성화되다 보니 네. 이게 바로 만성질환의 원인이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생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면역이라든지 이 몸이 어떤 산화되는 이런 문제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생활 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뭐 스트레스 관리 아니면 운동,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먹는 것 결국은 뭐냐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냥 아주 두리뭉실하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를 크게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 1번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휴식이면서 수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24시간이라는 그 어떤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인류가 이렇게 발달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면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배웠죠. 수면을 유지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사실 또 수면은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성장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병이 나요. 아주 심각한 어큐트 강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는 바로 병 납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운동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을 우리가 잘 영위한다는 것도 건강에 직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결국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다음에 충분한 운동, 그다음에 균형 있는 식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면역이 높아지게 되고 또 우리 몸은 항산화 작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중요성이 이제 막 다 대두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사도 보면 비타민, 미네랄 중심으로 하는 종합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 뉴트럴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플러스
뭐예요? 식물 영양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면 심혈관계 질환 잠깐 볼게요.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 이제 비타민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자, 비타민 E는 이해되죠? 토코페롤은 혈관이 항산화되는 걸 예방해 주는 거 아시죠? 그죠? 플라그 형성되는 걸 없애주는 게 비타민 E잖아요. 비타민 B는요? 응? 에너지 대사는 맞는데 심혈관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비타민 6번, 9번, 12번 이상, 그죠?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그 이야기. 우리 생각해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항산화에는 비타민 에이스, 그 다음에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 그죠? 항산화죠. 그 다음 면역에 직결되는 거는 뭐예요? 비타민 C. 또 비타민 D는 지금 비타민 D도 되어 있지만 아연, 비타민 E도 되겠죠. 면역. 그 다음 에너지 생산에는 비타민 B. 체중 조절에는 비타민 B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 C도 되죠. 비타민 C는 조절 뭐와 관련돼 있어요? 카르니틴. 그렇죠. 그다음 적혈구 대사에는 비타민 B군, 특히 9번하고 12번, 6번이죠. 아시죠? 네. 적혈구. 그다음 철분. 그다음에 지방 대사와 당 대사에 관련되는 건 비타민 B군이죠. 그다음 크롬이 당 대사에 관련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피부 모발에는 콜라겐이죠. 그래서 비오틴, 비타민 C, 그죠? 눈에는요, 비타민 A. 그 다음에 관절과 뼈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항상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K. 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어떤 건강과 직결된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제 먹는 영양소도 중요하죠. 지금 여기 식물 영양소 빠져 있습니다만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독을 빼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디톡스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톡스에는 보면 독소에는 외부에 들어오는 것도 있겠고 또 내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독소도 있잖아요. 결국 이 독소가 우리 몸에서 뭘 유발해요? 염증을 유발하죠. 염증을 유발하고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톡스의 영양소 하면 또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보면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또 똑같아요. 그래서 항산화 이해되죠? 그죠? 에이스하고 아연,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 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코엔자임 큐틴 들어있죠. 항산화 이해되죠? 그죠? 코엔자임 큐틴은 세포 내, 세포 외다 항산화잖아요. 그 다음에 항이 염증이다 하면 오메가3예요. 대표적인 항염증 효과 있는 게 오메가3고 그 다음에 MSM 하는 건 뭐죠? 어디 들어있습니까?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식이섬유죠. 유산균. 식이섬유와 유산균. 그 다음에 실리마린은 뭐죠? 간의 독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비타민 B군과 수분.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피 조직 하면 뭐예요? 점막이죠. 피부와 점막하면 비타민 A와 비타민 B죠. 그리고 콜라겐이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루테인이 눈이란 말이에요. 그죠? 눈의 점막에 도움되는 거. 그 다음 호흡기. 호흡기란 면역이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C. 그 다음에 유산균, 비타민 D, 셀레늄, 아연. 심혈관계는요. 다죠. 그죠? 오메가3 포함해서 코큐텐,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물론 중요하고, 꼭 이거만 중요하나? 다 중요하겠지. 그죠? 유산균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영양관리는 잘 보시면 자, 콜레스테롤은 레시틴, LDL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그죠? GLA 브랜드는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죠? 오메가3하고 GLA, 오메가6 같이 썼을 때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게 기억나시죠? LDL 떨어뜨리고 HDL 높이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죠? 갈리, 마늘 떨어뜨린 거 아시죠? 혈압하면 뭐예요? 코엔자임 큐텐이죠. 중성지방 하면 오메가3죠. EPA, DHA. 그 다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라는 뭐죠? 이건 뭐죠? 식이섬유입니다. 그 다음 혈당 가면은 식이섬유죠. 그래서 5 비츠. 그 다음에 콩 발효 추출물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아, 있어요. 뭐죠?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그다음 혈행 개선하면 오메가3고 은행잎 추출물이 진코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옆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죠?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요게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왜 장년기, 그러니까 50세부터 65세까지 그죠? 신중년이라 그랬잖아요. 신중년 건강에 중요한 게 암이고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결국 항산화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식이섬유죠. 빼내는 거.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식물 농축물 이야기할 때 설명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식물 영양소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식물 영양소 할 때 공부했겠지만 결국 식물 농축물이 외우지는 마세요. 항산화, 그 다음에 지혈도 떨어뜨리죠. 지질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도 예방해주고 항당뇨, 항비만, 그 다음에 뼈도 건강해주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다 관여하는 것이 식물 영양소이다. 그죠? 지난번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분자 영양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부터 이걸 교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 하니까 유전자 발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서부터 기능성을 지닌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단백질이죠. 맞죠? 단백질이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에서 보면은 이제 식물 영양소가 이 항산화 효소 생성 유전자를 발현 촉진시킨다. 이런 식으로 연구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어떤 그 기능을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유전자 레벨에서 이런 병의 발생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예방해 주겠다는 노력이 바로 분자 영양학 아니면 분자 생물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을 먹었을 때 분자 레벨에서 이 세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분자 영양학 하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 이거 분자 레벨에서 이 유전자의 어떤 다양성과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절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분자 영양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기능을 조절해 주는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의 대사와 유전자의 발현 이 부분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 기능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질병과 분자 영양학이에요. 결국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질병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아까 뭐 항산화, 그죠?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에 바로 뭐냐면 분자 레벨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아시죠? 대사증후군 몇 가지? 뭐라 그랬죠? 배 나오고 또 뭐 있습니까?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그죠? 5개 있잖아요. 그래서 5개하고 관련된 것도 이 분자 레벨에서의 문제. 비만과 당뇨, 딱 같은 말이잖아요. 대사증후군, 비만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 행성 질환, 노화와 암.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 맞춤형 이렇게 분자 레벨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분자를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 맞춤형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분자 영양학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젠슨업. 들어봤죠? 젠슨업. 어제 했나요? 네, 어제. 네. 젠슨업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어떤 먹거리라든지 외부 환경 요소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가 변형이 됩니다.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통해서 암이라든지 만성질환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바로 후손 유전학인데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암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말하면 첫 번째 뭐냐면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되는데 DNA가 메틸화돼요. 그러면 암이 생겨요.
DNA 메틸레이션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머리 남아 있어요? DNA가 메틸화되고요. 히스톤이 변성이 되면 암이 생겨요. 근데 DNA 메틸화, 히스톤 변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뭐란 말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식물용품. WS. 그렇죠. DNA. 그래서 그게 이제 DNA 메틸화, 히스톤 변성이라는 게. 자, 그러면 결론은 현대인들이 그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영양소 부족한 건 맞지만 먹는 먹거리가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먹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기적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요, 현대의 생활 패턴 때문에 음식을 우리가 제대로 못 먹죠. 그래서 따라서 영양제는 필수 불가결 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 특히 뭐가 많이 부족하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칼슘이에요. 이해되시죠? 칼륨, 셀레늄, 오메가3, 철분, 엽산, 리보플라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가 한국인이 부족한 영양소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충분히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권장량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권장량은 그거 안 먹으면 못한다? 병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권장량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평균 섭취량, 평균 필요량, 뭐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상한 섭취량은요. 이 이상 먹으면 독이 생긴다는 레벨이잖아요. 요거는 기억해야 되고요. 권장 섭취량은 이거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필요량은 다 다르지만 최소한 권장 섭취량 이상 곱하기 얼마를 더 먹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자, 보시면 평균 필요량은요. 집단의 50%가 필요한 양이니까 이건 너무 적은 거죠. 권장 섭취량은 이거 안 먹으면 병 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대부분이 필요량을 만족하는 양이니까 이게 권장 섭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충분 섭취량은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고 상한 섭취량은 뭐예요? 이거 이상 먹으면은 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느냐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그 레벨 내에서 우리가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권장 섭취량에 준해서 먹으면은 무조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단을 섭취라고 정의했을 때 권장 섭취량보다 16에서 17%는 섭취 못하는 비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평균 권장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충분 섭취량 여기 보면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요. 권장과 상한 섭취량 그 사이이긴 하지만은 충분 섭취량 그 정도를 먹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있는데 그 레벨에 보면 차이가 꽤 많죠. 그래서 보면 비타민 A는 곱하기 4, 비타민 D는 10배, 비타민 E는 45배, 비타민 C는 20배. 대박이네. 그죠? 아니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수용성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용성이 문제예요. 지용성. 근데 지용성도 생각보다 상당히 넓죠. 특히 비타민 D 같은 게 10배잖아요. 비타민 E는 45배예요. 독소 생길 리가 없다는 말이죠. 비타민 A 곱하기 4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만큼 안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라면을 이 정도. 우리 갈등 플러스는 뭐야? 갈등 플러스는 뭐죠? 또 비타민 A 아니잖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가로 먹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4배, 셀레늄은 6배, 구리는 12.5배, 요오드는 16배, 몰리브덴은 22배래요. 그래서 미네랄도 충분히 그죠? 넓죠. 그래서 미네랄 때문에 독이 생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현대인들에게 그러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결정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결국 뭐야? 뉴트리라이트예요. 그래서 1번 믿을 만한 회사인가? 세계 판매 1위면서 스테디셀러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객관적으로 두 번째 이거예요. 끊임없는 연구개발 통해서 매년 수천 편의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이렇게 논문을 쓰는 회사가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다 뉴트리라이트 논문들이에요. 근데 이 논문이 어디에다 득대되느냐 하면 SCI급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펍메드라 그래가지고 펍메드는 우리 의사들도 주로 많이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뉴트리라이트 치면은요 논문들이 주르륵 나와요.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품질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죠? GMP의 명예 전달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매월 15,000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증된 기능성이잖아요. 그래서 WX 이야기하면서 논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작위 대주군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이중 맹금을 해가지고 뉴트리라이트만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한국인 대상 WX를 2달간 먹여가지고 그죠? DNA가 복구됐다는 거 확인되는 거고, 그죠? 4가지 논문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논문을 통해 가지고 뉴트리라이트 차별성은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영양소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최신 과학은요. 이 분자 영양학이 즉 후손 유전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영양소의 어떤 새로운 기능성이 지금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다양한 식생활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을 짓느냐? 결론은 뭐예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어차피 필요하다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다면 그 답은 바로 뭐다? 뉴트리라이트. 그죠?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을 선택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